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6일 화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11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11시에 시작하게 된 이유는 여름이라서 그런지 저희 스튜디오 공간에 습기가 많이 끼어서 지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하간 방송 장비 상태가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아 가지고 오늘도 오전 11시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9년 8월 6일 화요일 오늘의 일면 사진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식시장도 그야말로 잿빛이었습니다. 네. 이게 일본에게 우리가 덤벼가지고 이런 고초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인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물론 그런 여파도 있었겠죠. 일본의 경제 도발로 인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추락한 면도 있는데 일본도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366.87로 장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51.15로 인하폭이 결정됐고요. 자, 미중 무역 전쟁도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한일 경제 전쟁도 있습니다만은 이 때문에 아시아 금융 외환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2.56% 하락해서 3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1.74% 급락한 2720.29에 마감이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상황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우리 주식시장도 뭐 시작부터 안 좋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니케이 225 지수 같은 경우 마이너스 1.78, 그리고 일본의 토픽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7. 현재 우리의 코스피는 마이너스 1.23, 코스닥 같은 경우엔 조금 올랐어요. 0.75% 오른 양상입니다. 낙폭으로 보자면은 일본 쪽이 더 심각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일본이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이 괜히 쓸데없이 일본의 경제 도발에 발끈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광고 후에 또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광고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광고주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영상의학센터입니다. 여러분께 휴먼 영상의학센터의 인터벤션 시술을 소개합니다. 인터벤션 시술이란 최소 절개와 국소 마취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술법입니다. 큰 수술이 부담스러웠던 분은 이제 휴먼 영상의학센터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시술 당일 퇴원도 가능한데요. 검색창에 휴먼 영상의학센터를 검색하시거나 문의전화 1588-7161, 1588-7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 드디어 어깨와 목을 잡아주는 바디로직 탱크탑을 출시했습니다. 탱크탑 출시 기념으로 1개월 동안 파격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에 이어서 거북목, 그리고 말린 어깨, 이 거북목과 말린 어깨 교정까지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그동안 하반신만 이렇게 여러분들께 바디로직이
정상을 되찾아 드렸는데 이제 상반신에 또 도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그 효과를 의심하지만 한번 경험한 후에는 완전 반응이 달라집니다.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매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 자신감도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미카님, 네, 감사합니다. 미카님도 한번 이용해 보셔야 될 텐데. 예. 다음 광고입니다. 그래요. 역시 그 디아페비노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입니다. 제가 20만 돌파 기념으로 한번 디아페비노로 샤워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샤워할 수는 없고 시걸포 정수기, 샤워 정수기를 이용해서 제가 디아페비노로 머리를 감아보겠습니다. 자, 디아페비노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인데요. 디아페비노는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으로 고민인 분들께 강력하게 권합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와 제주도산 마유의 보습 효과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저 김용민도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디아페비노를 애용합니다. 관훈 라이트 클럽에 여러 사례가 있는데 제가 조만간 그래요. 시걸포 샤워 정수기 물로 디아페빈으로 머리를 감는데 빤스 티셔츠에다가 바디로직을 입고 한번 제가 샤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께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시걸포 샤워 정수기 물로 디아페빈으로 머리를 감습니다. 그래서 바디로직과 또한 빤스 티셔츠를 입고 제가 샤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두고두고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하실 것 같아요. 예. 1타 5P 광고라고 하셨어요. 정은혜비님. 그렇습니다. 김용민닷컴의 철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박상주님, 디아페비누가 유황이 갈려서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냥 똑같은 거 계속 찍는 게 아니에요. 점점 진화합니다. 예, 여러분들 김용민닷컴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베스트제리님, 왜 이렇게 늦었냐고요? 장비가 이상해졌어요. 휴가 갔다 왔더니 장비들이 이게 저 듀얼 모니터 중에 하나가 나가질 않나, 그리고 카메라가 나가질 않나. 참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하여간 좀 급하게 복구를 해가지고 우리 평화나무의 임성균 활동가께서 또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아침에 또 자기 일처럼 이렇게 또 우리 임성균 동지가 손을 봐주셔가지고 그 덕에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장비도 휴가 중. 장비가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좀 속 많이 상했습니다. 예. 자, 디아페비노 광고까지 했고, 자, 여러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복동, 네, 김복동 할머니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국가공무원 노동조합과 경찰청 공무원 노동조합 그리고 외교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영화 김복동을 함께 관람하는 뜻깊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 이런 일제 만행을 증언하면서 또 인권운동가로 활동하시다가 올해 1월에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한일 경제전쟁 중인 현 시국과도 맞닿아 있는 김복동 할머니 이야기를 함께 돌아보고 기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8월 14일, 네, 광복절 전날이네요. 일본 폐망일 바로 전날 8월 14일 수요일 저녁 7시 용산 아이파크몰 CGV 14관, 네, 용산 아이파크몰 CGV 14관 이곳에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용산 아이파크몰 CGV 14관. 영화 상영 후에 감독과의 대화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이메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5분께 영화 관람권 2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착순 5분께 영화 관람권 2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 영화 김복동 8월 14일 저녁 7시에 용산 아이파크몰 CGV 14관에서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경찰청 공무원 노동조합, 외교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또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예,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오늘 아시아 금융시장에 큰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사실상의 포치 선언, 그 충격파가 아시아 금융시장 또 주식시장을 덮쳤는데요. 포치라는 것이 이제 그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포치입니다. 포치 이제 파칠이라고 한글로 읽을 수 있는데요. 포치가 11년 만에 현실화되니까 중국이 미국 쪽에다가 책임을 돌렸습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중 환율 전쟁이 불붙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건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한 것이다라면서 정면 맞대응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국이 미국에다가 선전포고 신호를 낸 거예요. 이걸 갖고 무슨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대들어가지고 발생된 이런 사태다. 이렇게 보고 싶은 인간들이 있긴 한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김로즈님, 뽀찌가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도 또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실 여유가 있으셔서 좋습니다. 예, 파치를 중국어로 읽어서 포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카님 말씀이 맞아요. 예, 자, 이 중국이 사실상 포치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의도한 포치라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코스피 2%, 코스닥 7% 동반 급락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도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네. 또 환율도 지금 큰 여파를 입었죠. 환율이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는데 미중 무역 전쟁의 전면전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8월 1일 3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랬죠.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이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6.925 위안으로 고시를 한 것입니다. 맞대응을 한 거예요. 시장에서는 중국의 움직임을 미국을 겨냥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민경원 우리은행연구원은 중국의 위안화 움직임은 단순한 경기 부양 목적보다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떨어진 만큼 주가 급락 이후 곧바로 반등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죠. 이게 무슨 사실 내부 변수보다는 외부 변수가 더 큰 거 아닙니까? 예, 환율도 한동안 출렁일 전망인데요. 한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일본 엔화 가치는 원화 대비 2%나 상승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달러 대비 가치도 크게 뛰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시장의 불안감이 안전자산인 엔화 매수를 촉진한 건데 일본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수출, 관광 이런 것에 사활을 거는 일본 정부의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닌 거예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싸움 속에서 일본, 지금 한국 관광객이 다 끊어지는 바람에 지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엔화 강세까지, 야, 이건 뭐 그냥 엎친 데 덮친 거지요. 그래서 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이 블랙 먼데이였는데 오늘 또 블랙
튜스데이가 돼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무슨 응? 국내 변수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네. 이건 좀 오버하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경제 관련한 소식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남북 경협으로 일본 따라잡겠다. 일본을 극복할 카드로 남북 경협을 선택했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대통령 각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평화 경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평화 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문 대통령 발언 들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면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홍준표 닮았습니까? 홍준표입니까 아직도? 네. 그래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경제 보복 사태에서 근본적인 일본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남북 경제 협력을 제시했어요.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그동안 평화 경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맞물려서 남북이 함께 잘 사는 경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언급됐지만 그동안은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덕담 같은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일본의 무역 보복 대책으로서 근본적으로 일본을 뛰어넘는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대안으로 남북 경협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으로 일본 따라잡겠다라면서 그 길 카드를 내세웠는데 사실 일본으로서도 그게 가장 두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 당정청이 그동안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은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적지 않았는데 이건 우리 경제가 또 수출 구조가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일본이 지구상에서 없더라도 지도에서 없어지더라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요. 또 아울러 평화 경제를 통해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 또 일본을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남과 북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국력을 모은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뭐가 두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야메테크님, 이번에 일본을 극복할 계기가 마련됐는데 천운의 기회를 살려야죠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실제로 남북 경협이 이루어져서 북한이 더 이상 막 개발 같은 거 안 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사실 한반도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로써 한반도는 또 번영의 길목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런 극일 카드로서 남북 경협을 제시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또 가슴이 또 뭉클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보십시오. 조선이 뭐라고 해요? 경제위기설은 일본의 의도라면 낙관론을 펴는 청와대. 금융시장 요동치던데 청와대 어떻게 극도로 불안하다는 건가? 이러면서 이 상황을 대단히 안이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 남북 경협, 남과 북이 뜻을 모아서 이 위기를 돌파한다면 참 좋겠는데 이게 참 현실적인 문제는 있어요. 지금 북한과 우리가 같은 이익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지점인데, 그래요. 뭐 또 다른 무엇보다도 남북 사이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뭐 개성공단 문제도 우리 스스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상징적으로 이거부터 우선 우리가 물꼬를 터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희경님 5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남북 경협으로 일본 따라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그런 극일 카드. 네, 이게 선언적인 의미로 그치지 않고요. 아주 그 발상은 좋아요.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의 어떤 과감한 돌파 카드, 이게 또 제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중앙일보 일본판에서 우리가 북한과 합쳐서 일본 쳐들어간다고 일본을 자극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북한과 힘을 합치는 거는 사실 대통령의 방향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쳐들어간다? 아니, 우리처럼 평화를 숭상하는 나라에서 전쟁을 하려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앙일보가 정말 그런 소리 하고 있나요? 혹시 그 링크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건 진짜 그 사실을 왜곡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우리 정부가 뭐 일본을 군사적으로 맞서고 싸우겠다고 했습니까? 헛소리예요, 헛소리. 예. 그래요. 정말 중앙일보가 그렇게 일본 쪽에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면 오늘 큰 뉴스가 되겠는데요. 중앙일보 문 닫아야지 그러면은. 뉴스 공장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방송 마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신문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남북 경협으로 일본 따라잡겠다는 발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종양일보 하는 짓이 민족의 종양인 거죠.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실물 침체에 이어서 주가 원화 폭락, 금융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기를 만났다. 일본의 경제 도발, 여기에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웬만하면 대화하고 이성적으로 풀어내라. 이러고 있어요. 북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성을 잃어버리는 우리 북한이 일본 문제에 관해서는 대일본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성을 잃지 마라. 일본하고 싸우지 마라. 이러고 있어요. 일본 신문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흐름에 역주행하는 정책 리스크, 투자자들의 한국 외면을 더 부추기고 있다. 조선일보 주장입니다.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과속 인상, 경제적인 주 52시간제 등 일련의 반기업 정책이 경제 활력을 꺼뜨리고 있다. 시장은 냉정하고 투자자들은 성적을 중시한다. 그래요. 경제를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일본의 무역보복이란 또 하나의 초대형 악재를 만났다. 네, 악재가 아니라는 얘기는 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극복 못할 악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 구조를 바꾸는, 체질 개선을 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유익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일 무역전쟁이 금융전선으로 번지면 한국 경제는 실물과 금융 양쪽에서 흔들리는 복합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복합 위기를 맞기를 바라는 거겠지. 너희들의
희망사항이겠지. 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도로 불안하다는 단어를 쓰느냐 이렇게 반문했다고 하는데, 이게 청와대가 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따져봤는데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말은 니들이 원하는 바 아니냐, 니들의 희망사항 아니냐, 이런 반문인 거예요. 응? 증권맨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어제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본이 이제 금융으로 보복할 가능성, 응? 금융 분야에서 보복할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병욱 의원 어제 인터뷰 잠깐 들어보실까요? 금융 사이드에서만 본다 그러면은 은행권에서도 일본 자금을 갖고 대출한 데가 있는데요. 네. 98%가 다 국내 대기업입니다. 예, 얼마든지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일본계 자금에서 만기 연장을 안 해주거나 돈을 상환 요구가 있을 때도 그 대기업의 신용도를 갖고 국내 다른 은행이나 또는 뭐 미국이나 영국 뭐 해외 어느 은행으로부터도 뭐 체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금융이라는 것은 대체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네. 예, 일본의 돈만 아니라 달러도 있고 위엔화도 있고 저희 원화도 있고 뭐 유로화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커왔고 우리나라 은행의 신용도가 일본 은행의 신용도보다 높습니다. 글로벌로 본다면요. 네네. 얼마든지 우리 일본 은행에서 국내 자금을 상환을 촉구하거나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을 때 국내 은행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요. 설령 국내 은행에 자금 여력이 없다 그러면 네. 글로벌 자금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 사이드에 있어서의 일본의 욕심을 드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금융 사이드만큼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저희가 모니터링한 결과는 물론 저희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좀 더 촘촘하게 혹시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따져는 봐야 되겠지만 네. 현재 저희가 당에서 정부 사이드에서 관계 전문가들 모시고 네. 또 업계에 직접 근무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점검을 한 결과는 예. 금융 쪽에서의 금융위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네,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베네치아님, 토착 외구들은 우리 경제가 YS 시절인 줄 착각함. 그렇죠. YS 시절에 조선일보의 위세가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방일영 씨가 박정희하고 요정에서 놀면서 박정희가 방일영한테 그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조선일보 사주 방일영한테 박정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임자는 밤의 대통령 하라고. 예, 그래요. 그렇게 대통령과 맞상대를 할 수 있었던 언론사 사주 방일영뿐이 없었어요. 92년에 YS가 당선되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방일영 집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그 당시만 보자면은 조선일보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1등 신문 유력지인데 요즘도 그런가요? 이딴 개소리 한다고 뭐 국민들이 눈 하나 깜짝하나요? 예, 그래요. 그 야매 테크님, 조선일보의 바람은 일본 자본이 철수해서 한국에 IMF가 오는 걸 바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 외환 위기 당시에 일본이 우리 어려우라고 뭐 자금을 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때와 지금이 같냐 이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이 여윳돈을 금고에 넣어놨어요. 두 번 다시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병욱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조선일보, 야, 네 걱정도 팔자다. 니네나 잘하면 되겠어. 예, 그래요. 금융에서 우리가 타격을 입을 일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방금 들으셨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문재인 정권이 타격을 입길 바라는 조선일보의 흉계, 우리가 제대로 간파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이 기사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 기사예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경제 타격이 현실화되자 재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규제 완화 청구서를 정부가 수용했다고 합니다.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대폭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비상장 기업의 거래 총액이 200억이 넘고 거래 상대방 매출액의 12%를 넘는 그런 규모의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금지한 바 있었는데 이걸 풀어줬어요.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서 원활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도와주세요. 정부가 이럴 때 도와주지 언제 도와줄 겁니까?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정부가 받았어요. 이번 내부 거래 허용은 재계의 요구가 수용된 결과로 알려졌어요. 그동안 재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예외 조건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비판해 왔는데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당초 목표해온 공정경제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합법적인 계열사 간 내부 거래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합법적인 내부 거래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에 그래서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식의 이런 일감 몰아주기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잠깐 채팅창 끄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 조중동 기사 제목입니다. 동아일보 이재용 긴장은 하되 두려워 말자. 이재용 긴급 사장단 회의 긴장하되 두려워 말자.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고요. 조선일보 또 다른 면을 가보면은 민노총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이재용 사퇴 외치며 총파업. 이 위기 상황에서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민노총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총수 사퇴를 외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중앙일보 제목입니다. 이재용 비상경영 돌입 긴장하되 두려워 말자. 여러분 이런 식의 제목에서 이런 느낌 안 드십니까? 이재용 구속하지 말라. 이 위기 상황에서 기업 총수를 감옥에 보내다니.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한들 그래 또 이런 위기 상황에 감옥에 보내면은 삼성 망하라는 거냐? 이런 논리를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조중동의 대통령 이재용. 나이세스님 누가 보면 이재용이 대통령인 줄을 알겠네 라고 하셨어요. 예. 소영님 이재용이 깜방 가면 주가 더 오른다. 모닝커피님 이재용 물고 빨고. 네. 공수처가 답이다. 이재용이가 일본 갈 때부터 알아봤다. 네 그래요. 이게 또 이재용 감옥 안 가게 길을 쓰는 이재용에게 기생하는 이 기생충들, 이 기생충 언론들의 또 여론몰이가 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로 기업들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이걸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나 그러나 안 됩니다.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하신 분들 이분들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전혀 관여를 안 했듯 이재용 씨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한 법원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이재용 씨 감옥 가가지고 삼성 더 잘 됐어요. 실적 좋아졌어요. 주식도 많이 올랐어요. 예. 죄만 따지고 엄중 처벌하자. 이런 목소리가 올라오는 거 보고 계시죠? 네. 법원이 알아서 길까봐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음 소식. 소식이 아니라 만평입니다. 한일 사이의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중재하기는커녕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한국
또는 일본에다 설치하려 하고 있어요. 미국이. 노, 일본 상품 노라고 붙인 태극마크의 대문 앞에서 트럼프가 마당 좀 씁시다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 옆집에 사는 중국이 땀을 흘리면서 깜짝 놀라는 표정 보고 계시죠? INF 탈퇴. INF 탈퇴. 예. 중거리 핵전력이 이제 INF 아니겠습니까? INF 조약을 폐기했어요. 미국이.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사일 개발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푸틴도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개발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네. 세계 최강대국이라면은 그에 합당한 품격과 책임을 져야 마땅한데 말이죠. 미국 중심의 그런 이익을 추구하면서 미국은 국제사회에 어떤 뭐 경찰 같은 노릇을 자임해 왔는데 이제는 뭐 깡패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민홍철 의원, 대한민국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같은 경우 미국이 미사일 설치를 요구하면은 우리가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 분명한 이렇다 할 답을 하지 못하더군요. 예,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혜를 모으는데 지혜를 모으는 건 좋은데요. 미국이 미사일 갖다 놓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막을 도리가 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죄송합니다. 이참에 우리가 분명히 미국에 대해서도 이건 주권 국가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다. 그러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려고만 하지 마라. 이 사인을 분명히 줘야 돼요. 미국을 상대로 그런 말을 하긴 쉽지 않죠. 일본한테 일본과 맞상대하면서 일본한테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면서 미국에게도 충분히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자, 트럼프가 과연 재선할 것인가?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가 굉장히 불리한 것만은 분명히 보이는데, 근데 사실 뭐 스트롱맨에 대해서 뭐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시아도 그렇고요. 항상 그렇게 주도권을 쥐고 있거든요. 저는 다음 대선 때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재선할 것 같아요. 예. 들꽃 향기님 말씀처럼 미국한테도 노할 땐 노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봄나비님, 일본이나 괌이 더 유력하다던데, 예, 다행이죠.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된다면. 모닝커피님, 사드도 벅차다 트럼프야. 네, 그래요. 이거 좋은 카드네. 우리가 사드를 수용했잖는가. 그런데 또 미사일을 갖다 놓는다. 우리 망하란 얘기냐. 못한다 그렇게. 이렇게 물밑에서 미국한테 분명한 우리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는 있어요. 예. 총격 사건 중국에서 꾸민 일은 아니겠죠, 조우님. 아이고 정말 그 비슷한 일이라도 했다가는 큰일 나게요. 예. 중국이 나름 미국을 어려워합니다. 그게 보이지 않아요? 예. 자, 근데 미사일을 우리가 받겠다. 일본이 이러면서 한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줘야 한다라고 일본이 미국하고 거래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예. 원래부터 일본은 미국 편이었어요. 원래부터 미국은 일본 편이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만평 함께 보셨고요.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